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염색 기초 중에 중요한 내용, 너무 중요한 염색 기초라고 하기엔, 다시 말씀드리죠, 염색 기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기초가 아니라 염색의 뿌리, 염색을 잘하기 위한 뿌리 같은 내용이죠. 지난 시간도 그래요. 명도 계산법, 염색약을 섞어서 나오는, 내가 섞은 약이 명도가 어떻게 나올지. 자, 우리는 이제 염색약을 섞어서 명도까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수업 마지막 문제 기억나세요? 애쉬와 매트, 7레벨의 애쉬와 11레벨의 매트를 섞었잖아요. 자, 그럴 때 약을 뭐랑 섞으면 색이 자칫하면 탁하게 어떨 때는 탁하게 나오고 어떨 때는 맑고 예쁘게 나오는데, 그런 게 왜 그럴까? 내가 또 약을 잘 섞었어. 근데 어떤 손님한테는 예쁘게 잘 나오는데, 그 똑같이 섞었는데 어떤 손님한테는 또 탁하게 나와.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 경우를 이해하기 위한 뿌리, 그 뿌리를 들어갈 거예요. 보색 계산법. 보색을 알아야 내가 왜 색이 탁하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왜 색 분명히 들어갔는데 왜 갈색이 나와, 이렇게 들어갔더니 색이 잘 나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보색 계산법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보색, 너무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색상화를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색상화. 자, 일반적으로 그리는 색상화는 빨로파 이렇게 그리는데, 저는 빨로파 이렇게 그리지 않고 보통 이렇게 저는 그려요. 파랑, 노랑, 빨강.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당연히 얘가 우리 넘버링 중에 파랑이 1번이고 숫자 1번이고 1번, 얘가 3번, 얘가 5번.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낫겠죠. 5번이 위로 올라가면 좀 우습잖아요. 1번이. 그래야지 우리가 넘버링 체계에 대한, 이제 다음 시간에 넘버링 체계를 다룰 건데, 그 넘버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색상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자, 파랑, 노랑, 빨강 이렇게 나누시고 숫자 1번, 3번, 5번. 얘네들은 우리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원색이라고 부르죠. 3원색. 예. 가장 근본적인 색이다, 이런 의미죠. 파랑, 노랑, 빨강. 얘네들이 같은 양으로. 자, 이때 동양은 뭐냐면 이때의 동량은 채도의 동량을 얘기해요. 색소량의 동량. 우리 염색약의 그람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의 동양, 1차 색이 동양으로 섞여. 파랑하고 노랑이 섞여. 초록. 노랑하고 빨강이 섞여. 주황. 빨강하고 파랑이 섞여.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숫자로 보면 뭐라고 해요? 2번, 4번, 6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L사의 6번 보면 666 멋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빨강인데요. 빨강이 잘 나오는 이유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보색 때문이에요. 모발은 탈색을 해. 그럼 모발에 우리가 쓰고 있는 도화지는 탈색을 최대한 많이 해도 노랑이잖아요. 제일 밝은 단계, 미색, 영어로 pale yellow예요. 이 pale yellow. 노랑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노랑 도화지에 빨강을 더해. 추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잘 나와봐야 레드, 오렌지. 그러니까 노랑을 잡기 위한 보라를 처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666이 여기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빨강이 잘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보라 처방이 되어 있는 그런 빨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숫자는 항상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L사는 요거 2번 초록이 아니라 보라인데요. 그쵸, 보라죠. 그래서 넘버링 체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 회사마다 넘버링이 달라.
영어 약자로 하는 회사도 있고 숫자로 하는 회사도 있고 그 숫자조차도 뭐 W사는 2번이 초록인데 L사는 2번이 보라야. 달라요. 넘버링도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잘 쓸 수 있죠. 자, 그것도 역시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세히.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1번, 3번, 5번은 1차 색, 나머지 2번, 4번, 6번은 2차 색이라고 한다. 2차 색. 자, 2차 색. 자, 동양으로 섞이면 나오는 색. 그걸 2차 색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보색 이론이 들어가요. 마주보는 색. 색상환에 마주보는 색은 보색이라고 한다. 자, 노랑의 보색. 우리가 노랑까지 탈색을 하고 보색으로 노랑을 잡으려고 해요. 노랭이 잡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색 샴푸 보면 보통 무슨 색인가요? 보라색. 아니면 청보라 이럴 거야 아마. 보라. 보라가 노랑 보색이니까. 보라는 여기 2차 색의 설명대로라면 보라는 뭐랑 섞인 거예요? 파랑하고 빨강이 섞인 거죠. 보라는. 자, 노랑의 보색은 파랑하고 빨강이야. 그러면 삼원색 세 가지가 다 섞인 거죠. 반대로 이것도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빨강의 보색은 뭐야? 마주보는 색을 찾았더니 초록이야. 초록은 파랑하고 노랑이 섞인 거야. 결국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가 다 섞이면 삼원색 세 가지가 동양으로 섞이면 중화가 되는구나. 이게 보색의 이론이에요. 삼원색 세 가지가 동양으로 섞이니까 중화가 돼. 중화가 되는 건 뭐예요? 자기 색을 잃는 거야. 빨강에다가 초록을 입히면 빨강도 사라지고 초록도 사라져. 반대 의미이기도 하니까 초록에다가 빨강을 입혔더니 초록을 없애기 위해서 빨강을 입혔더니 사라지는 거죠. 색이. 어떻게 사라져? 갈색화돼요. 색소가 좀 많으면 짙은 갈색, 색소가 좀 적으면 밝은 갈색, 미색처럼도 나와요. 자, 그거를 보색이라고 한다. 꼭 암기하세요. 삼원색 세 가지가 고르게 섞이는, 동양으로 섞이는 거. 색상환에서는 마주보는 색이 보색이다. 보색 중화는 마주보는 색이 섞였을 때 서로의 색이 사라지는 것을 보색 중화라고 한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명도 계산, 보색 계산법, 이건 뭐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계산법이 뭐가 필요해?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장은 지금 염색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나오고 있죠. 3차색, 청보라, 예를 들어 청보라. 뭐 약이 나올 수도 있고 모발이 퇴색이 되면서 색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죠. 청보라빛이 나올 수도 있죠. 혹은 이쪽에 민트, 청록을 파스텔 톤으로 만들면 민트죠. 자, 청록이 남았어. 청록이 남았을 때 청록의 그럼 보색은 뭐야? 3차색의 보색은 뭐야? 여기 마주보는 색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어려워. 이거를 명도 계산법으로, 보색 계산법으로 알아내야죠. 자, 원리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빨, 노, 파, 삼원색을 먼저 적어주세요. 그리고 청보라의 보색이 뭐야? 청보라는 뭐예요? 청에 파랑 하나 있죠? 파랑 하나. 보라에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청보라라고 읽잖아요. 내가 넣어줘야 되는 색은 얘죠. 요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삼원색이 동양이 되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우리는? 노랑 2개, 빨강 하나. 노랑 하나, 빨강 하나는 오렌지. 그죠? 노랑과 빨강이 하나씩 섞이면 오렌지. 노랑이 더 많았어. 그러면 옐로우, 오렌지 이렇게 읽죠. 옐로우, 오렌지. 우리나라 말은 귤색, 귤색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귤색. 그러면 청보라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색은 귤색이구나. 자, 시장이 워낙 다양해져서 남아있는 색소가 막 3차색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보색 샴푸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컬러가 오래 연출될 수, 오랫동안 퇴색이 덜 되고 그 색감이 오래 연출될 수 있어요. 보색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지금 남아있는 색에 보색을 뭘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전혀 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색 계산법을 알아야 된다. 1, 2차 색의 보색 계산법뿐만 아니라 3차 색의 보색 계산법도 알아야 된다. 자, 3차 색의 보색 계산법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가정하고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적보라. 적보라가 나왔어. 적보라의 색감이 남았어요, 지금. 적보라. 손님 머리가 지금 적보라야. 흔히 와인 색깔 이럴 수도 있겠죠. 매니큐어 좋아하시는 분인데 색깔을 좀 바꿔달래. 그래서 탈색이 들어갔더니 색감이 약간 적보라야. 보랏빛도 보이고 빨강빛이 좀 강하고 보랏빛이 보여. 그런데 이 색을 없애달래. 난 싫대. 애쉬로 전환하고 싶어해. 예, 그럴 때 중화를 나는 무슨 색깔로 좀 중화를 시킬 거야. 혹은 이 적보라 없애고 약간 그냥 내추럴한 갈색으로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무슨 색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아까랑 똑같아요. 빨로파, 적보라, 빨강이죠? 하나 들어갔죠, 여기? 보라, 빨강 하나, 파랑 하나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거 적보라라고 읽죠? 그러면 내가 넣어줘야 되는 색은 노랑 2개, 파랑 하나네요. 얘는 뭐라고 읽어요? 초록. 노랑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옐로우, 그린. 이걸 그린이라고도 읽으니까 옐로우가 더 들어갔으니까 옐로우, 그린. 우리말로 연두색.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생각보다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삼원색에다가 공간 채워주기만 하면 돼. 자, 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손으로. 자, 적보라, 빨로파 이렇게 하시고 빨로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손님 머리는 적보라야. 그러면 빨강이 2개잖아요. 적보라니까. 그럼 빨강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파랑 하나, 빨로파 중에 파랑 하나 남죠? 그럼 내가 넣어줘야 될 거는 파랑에 하나, 노랑 2개. 노랑만 많이 넣어줘. 욕 아니에요, 욕. 네. 노랑 2개, 파랑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중화된다. 갈색으로 중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보색 계산법. 하나만 더 해볼게요. 민트 컬러. 요즘에 민트 컬러 많으니까 저한테 민트 컬러를 중화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그럼 민트는 뭐라 그랬죠? 아까 색상원에서 민트는 이제 보통 파스텔 컬러예요. 파스텔. 근데 민트는 어떻게 파스텔을 만든 거냐? 청록을 흐리게 만들면 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합은 청록이라는 얘기죠. 파랑, 노랑 이렇게 돼 있는 애가 민트죠. 그러면 파랑, 노랑. 내가 넣어줘야 될 거 요렇게. 요걸 뭐라고 읽어요? 레드, 오렌지. 레드, 오렌지를 넣게 되면 갈색으로 중화가 된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요렇게 보색 계산법을 아시려면 차트를 꼼꼼히 보시면서 내가 쓰고 있는 염색약의 넘버링 체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색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약은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 아주 미세하게 색감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18, 7.17 이렇게 돼 있어요. 18, 17. 뭐야? 1은 알겠는데 애쉬라는데 7하고 8로 나눠졌는데 7하고 8은 뭐야? 이런 거를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넘버링 체계에 대한 수업을 또 들으시면 이해가 쉽게 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넘버링 체계에 대해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연결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은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염색은 이론이 50% 이상이에요. 이론만 내가 가지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디자인은
자동으로 흡수돼요. 자동으로. 그 이론을 좀 공부하는 시간이 약간 고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를 믿고 매 시간 따라오시면 염색을 잘하시게 될 겁니다. 저 누구? 염색마왕 상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